매일 아침 7시부터 눈에 익숙한 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색깔만 봐도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일명 똥차라 불리는 배설물 수거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이 마을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까 싣고 온 거 대신 축구를 다시 여기 처리장에다 버리는 거죠. 지금 오늘 몇 톤을 갖고 오셨죠? 지금 1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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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박근만 씨. 그는 각 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똥을 모아 하루에 약 80톤씩 소매공리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20톤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소매공리엔 매일 100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데요. 그 이유는 축산 분뇨는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성 소화조라는 설비를 통해서 35일간 교반 작업과 부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메탄가스인 바이오가스가 생성되고 이 가스를 위해서 도시가스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추후 남는 슬러지는 다시 톱값과 섞어서 퇴비화 과정을 생산하게 되고 돼지똥은 원래 유기 성분이 적어 비료로 쓸 수 없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미생물로 발효시켜 에너지를 만듭니다. 돼지 축분과 음식물 쓰레기 100톤 정도면 3,000 세제곱미터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고 이를 높은 순도로 정제하면 도시가스 2,000 세제곱미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면 600가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 마을 내 57가구에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내 상가에 팔고 있습니다. 마을의 김일수 할아버지 댁도 지난해부터 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습니다. 그전에는 가스가 없을 때문에 우리는 심야전기를 썼어요. 덕분에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김 할아버지. 전기세인데 2015년도 2월 달이 33만 4,290원 전기세가.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28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6년도 1월에는 전기세가 7만 2,100원. 또 2016년도 2월 달에는 7만 9,120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감이 됐죠. 도시가스 요금 12만 원을 내고도 이익인데 할아버지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이 동네를 똥통마을이라 그래서 똥통마을. 여기가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매공리는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1년 사이 관광객도 4,000명이나 다녀갔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익도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첫째적으로 민감하게 와 닿는 게 도시가스. 이제 난방비 이제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퇴비. 선생님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좋죠. 좋죠. 지금 땅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변화는 마을 청년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식당이네요. 예,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식당을 하는 김대철 씨 내외. 음식물 처리장의 악취를 견디다 못해 친환경 에너지 마을 사업에 앞장섰다는데요. 생기기 전에는 많이 진짜 났죠. 아침으로 뭐 저녁으로는 코를 막을 정도 아주 심했어요. 여름엔 더 심했겠네요, 그럼? 그죠, 이제 저는 날씨 이제 궂은 비 오고 이런 날은 뭐 말도 못했죠. 그 밭에다 이제 진짜 뭐 인분을 갖다 뿌리는 그 정도 냄새가 독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더라도 여름이면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이제 손님들이 막 강이 있으니까 노시려고 막 와서 막 왔다 갔다 놀고 문 열어놓고 놀고 그러는데 악취가 진짜 너무 많이 나서
오셨다 가시는 분마다 저한테 하는 소리가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서 이거 다시는 못 오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믿고 찬성했던 하수 처리장 때문에도 고생인데 이제 똥까지 들여오느냐며 주민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수 씨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악취를 포집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악취를 포집한다고 하면 냄새가 지금보다 덜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로 7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진수 씨는 이곳 소매공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마을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죠. 어쩌다 이장이 되고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꿀꺽 어금니를 삼켜버렸죠. 예전에 100가구가 넘다라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2011년도에 이장을 맡았을 때가 37가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마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물론 남들처럼 마을을 떠나면 그만이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 갔다 오게 되면 마당에서 뛰어놀고 또 뭐 강에서 뛰어놀고 이런 모습이 정말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왕이면 여기 살되 좀 더 나게 발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은솔아, 먼저 보는 은솔이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 견학 왔었지. 이거를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거기 앉아도 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런다. 왜 그러는지 알아? 왜? 신기해서. 어떻게 똥으로 그 에너지를 만들까?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잃고 싶지 않았던 진수 씨.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을 분들을 설득할 때 여기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 마을에 이만큼을 주겠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이만큼의 뭔가를 받겠구나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마을 주민분들이 실망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계별로 마을에서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점점 찾아가면서 점점 더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매공리는 가축 분유를 자원으로 만드는 공장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설, 퇴액비 생산 시설 등을 함께 도입해 관련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또 여기서 만든 퇴비를 3분의 1 가격에 구입해 마을 수입도 늘렸습니다. 연간 5,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마을 관광 수입까지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거둔 수익이 2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똥통 마을이라 불리던 소매공리의 기적. 악취가 사라지고 마을의 일자리가 늘자 주민 수도 57가구에서 70가구로 늘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매공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지금 현재 8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21년까지 50개소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와 별개로 가축 분유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금 현재 8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38개소를 더 추가해서 총 118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유와 음식물이 만들어내는 바이오가스에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7대3 정도 섞여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메탄 순도를 97% 이상 높여야 도시가스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국내 기술은 미치지 못하고 외국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그동안 바이오가스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98% 순도로 메탄을 회수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면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정말 일석이조, 더군다나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또 누출되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되는데 이들 또 회수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용 가축수와 함께 늘고 있는 가축 분유. 전체 오폐 수량의 0.6%에 불과하지만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해 오염 부하량이 26%에 달합니다. 이걸 역이용의 자원으로 바꾸니 일석이조겠죠? 가축 분유 중 메탄가스 함유량이 가장 높은 소똥은 어떨까요? 소 4마리가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걸로 알려져 소똥은 낙농 국가에서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원입니다. 바이오가스 원료로 쓰일 뿐 아니라 석탄처럼 고체 연료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말린 소똥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연료로 쓰였는데요. 말리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대 2달, 냄새 또한 심했죠. 그런데 이제는 빠른 시간에 냄새 없이 질 좋은 연료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축사에서 배출된 소똥이 이 수분이 약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연료로 가공할 수 있는 수분인 약 75% 내로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 소똥 중에 수분을 탈수하는 그러한 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압착 공정. 75% 정도로 수분을 맞춘 소똥을 다시 압착해 건조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는 법. 압착 공정은 제조 과정의 비용을 30% 정도 줄여줍니다. 균질하게 분쇄된 소똥은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뭉칩니다. 고체 연료가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농가의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려면 화력이 중요할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화력이 제법 세죠? 킬로그램당 3,000kcal 이상의 열량을 내고 있고요. 지금 연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에 비해서 약 70% 정도의 열량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나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똥. 값이 아주 싸다는 뜻의 똥값이라는 말. 이젠 그 의미도 달라지지 않을까요?